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과 평화를 위해 싸운 수많은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제대로 기리고 기억하고 있을까? 항상 그게 속상해. 소중하게 갖고 있는 게 불나가지고. 출범 전부터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독립운동에서 찾겠다고 밝힌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애국 선열의 정신과 뜻을 기리기 위해 특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는 나라, 국가의 뿌리와 정신을 이어가는 나라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나라다운 나라, 이게 나라다를 만들어가는 국민 주권 시대 정책 현장 속으로 안진걸이고요. 박진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네, 헌법에 나와 있는 말이죠. 예,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아주 아름다운 기절인데요.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을 했던 선조들의 뜻과 어를 이렇게 잘 계승하여 건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게 잘 계승이 안 돼서 문제가 저는 많았다고 생각되거든요. 심지어는 그에 반하는 일도 있었죠. 그렇죠. 네. 오죽하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 매국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황당한 말이 있었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일제와 맞서 싸웠던 우리 선조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모시는 것, 그것이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첫 번째 일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그런 독립운동을 했던 곳, 그리고 모셔져 있는 곳, 그리고 또 유가족들을 잘 모시는 일, 그런 것들이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독립운동가들, 독립투사들의 뜻과 유지를 계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들의 가족들이 혹시라도 냉대나 가난 속에서 살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살뜰히 챙겨야 될 텐데요. 마침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한 정부에서는 주요 국정과제로 독립투사들과 그 후손들의 뜻과 유지를 잘 기르고 계승하고 챙기는 것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겠습니다.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존하겠습니다. 중국 충칭의 광복군 충사령부 복원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내년 4월을 목표로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훼손한 상명선생의 문과 안동의 평각도 올해 말까지 종합병력의 것을 때 본격적인 복원에 착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별로 모양도 각각이고 품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가 중심 역할을 해서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립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을 잘 모시고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떠세요? 예,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동안 정말 우리 역사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저도 친일파들이 떵떵거리는 것, 오히려 독립투사들과 민주화운동했던 분들이 죽고 쫓기고 가난한 걸 너무 많이 봤었거든요. 점점 나라가 정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사를 바로 세우고 이 역사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을 제대로 모시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정부에 맞는 촛불 시민혁명 정부에 맞는 첫 번째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그 분들을 모시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용산에 사시는 신광순 어르신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신현모 선생의 외아들 신광순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말년의 사진은 여기 있는 이거 내 거 내볼까요? 이거 너무 이거 1894년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난 신현모.
그는 일제강점기를 뜨겁게 살다간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입니다. 말년의 사진이죠. 이게 한 80 정도 전후되셨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1917년 미국으로 건너간 신현모 선생은 대한인국민회, 흥사단, 청년 혈성단에 가입해 미주 지역 항일 운동에 앞장섰는데요. 귀국 후에는 국사 강의록을 만들고 항일 구국 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또한 조선어학회에서 조선어사전을 편찬하는 데도 참여했습니다. 조선학교 사건이 게 뭐냐면은 그 조선어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조선어학회를 만들어 갖고 그 학자들을 이제 모여 갖고 이제 그 자선 편찬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일제 말엽에 이제 1940년대에 들어와서 그 한국 일본 말을 못 쓰게 하고 한국말을 못 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근데 왜 조선어 사전이 뭐 필요하냐 그래갖고 이 사전을 만드는 그 조선어학회를 갖다가 이게 맞으면 반식민지 정책을 쓰는 그런 단체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몰았죠. 몰아갖고 소위 조선어학회 사건이 이제 아직 그 대방 직전에 터진 우리나라 말의 얼과 그걸 지키기 위한 그거의 마지막 사건입니다만은 맞으면 일제가 말년에는 이름 창씨 개명했죠. 그다음에 그 조선말 못 쓰게 했죠. 그다음에 이제 징용 가고 이런 건 뭐 다 아는 얘기고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말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름 없어지고 성씨. 그러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나라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제가 그 정도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당연히지 그게 한 20-30년 더 끌었으면은 아마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 나라가 된 거죠. 여기가 이거 이제 건국훈장 애족장 사진입니다. 이게 사진은 뭐 신현무 선생은 동우회 사건과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항일 구국 운동과 조선어 편찬의 뜻과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를 인정받아 건국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정신과 뜻을 그대로 이어받은 신광순 어르신. 18살의 어린 나이에 6.25 전쟁에 참여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과거보다도 이제 과거 걸 통틀어서 받으신 그런 업적으로 받으신 거고요. 이게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제가 6.25 때 참전용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하나 받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친하고 부자가 다 이거는 이제 훈장은 아니고요. 훈장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받은 훈장은 이제 여기 이건데요. 이거는 내가 정년하기 전에 저한테 주신 이건 김영삼 대통령 때 받은 훈장이고요. 저거는. 그리고 저는 거의 말씀 중에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런데 하나 기억이 나는 거는 행동으로 하셨죠. 행동으로. 말씀으로 안 하시고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나이를 먹고 나니까 역시 자식의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솔선수범하는 그 행동으로 하는 것이 더 무섭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30여 년간 대학에서 식품위생을 연구한 신광순 어르신. 광복해 서울시 용산구 지회장으로 활동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모 선생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는데요. 조선어학회의 활동은 한글 수호 운동만이 아닌 말과 어를 지키기 위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조선어학회 선열유족회장을 맡고 있는 신광순 어르신은 이 뜻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구 때 서울 광장에서 모였던 그런 거나 또는 뭐 얼마 최근 얘기입니다만은 촛불 집회라든가 이것도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런 식의 기질이 외국에는 없었다 이거거든요. 없거든요. 그것이 그 정신이 그거 다 연년이 이어내려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 전 그렇게 아주 낙관적입니다. 정부에서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기존의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가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이들이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까지. 하지만 현재 보훈 대상자 중 70세 이상이 62%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살고 있는 권혁신 씨. 일제강점기 3.1 만세운동을 전개한 이봉래 선생의 외손녀인데요. 아버지도 못 보고 어머니는 8살 때 엄마 8살 때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돌아가도 그 흔적으로 인해서 어디가 계신지도 모르고 어디 무덤 그것마저도 이야기를 못 들었대. 8살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다고 그랬던데 어머니가. 그러면 외할아버지는 영영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못 찾은 거네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기록만 남아있고. 남아있고 할아버지는 소식을 모른다고 들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 혼자인 혁신 씨. 젊은 시절부터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동생네 집에서 가사를 도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뭐 식사 준비하세요, 오늘? 네, 이거 좀 이렇게 묵은지인데 지져가지고 그냥.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보상금을 인상하거나 보훈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1만 7천여 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내 때만 받으면 이제 없댄다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그냥 또 언론을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손자 손녀까지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않아요. 정말 나라다운 나라, 이게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면 바로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후손, 또 독립운동가들의 뜻과 유지를 잘 계승하고 그분들을 잘 모시고 챙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잘 모시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임시정부 그리고 독립운동의 그런 정통을 계승하지 말자는 뜻과 다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서 국정과제 처음으로 3.1운동과 임시정부 독립 정신을 계승하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승만 정부가 첫 발행한 간보에도 정확하게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부터 우리 국민들은 3.1운동으로 또 임시정부 수립으로 그리고 정말 각고의 독립운동으로 우리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왔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독립운동, 그리고 4.19 혁명, 6.25 항쟁,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촛불시민혁명까지 지난 100년을 정말 우리 민초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온 것이죠.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인근에 위치한 연면적 6천여 제곱미터의 서대문구 의회청사 부지. 정부는 이곳에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를 출범하고 한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21일에는 독립운동 관련 단체와 전문가,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해 기념관의 건립 의미와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회의와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있느냐? 경진대.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의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자주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역사의 중요한 기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번 학술대회와 공청회에서는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삶과 정신을 오롯이 담기 위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독립기념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등 다른 박물관 혹은 기념관과 차별화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만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딴 데서 다 이미 다 본 건데 굳이 거기 가서 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을 사실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련 박물관, 기념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는 전시, 조사연구, 아카이브 등을 비롯한 오랫동안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관이 일반적인 박물관, 기념관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단순히 원용하고 답습하는 것이 아닌 기념관만의 그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될 계획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갖는 역사적, 민족사적, 세계사적 의의와 성격을 높여 미래 세대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임시정부에는 제가 생각하는데 몇 가지 정신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 공화 이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거기 자유도 있고 평등도 있고 또 정의도 있고 또 평화를 사랑하는 것도 있고 또 세계를 향해서 기여하겠다는 것도 있고, 예? 그런 모든 뜻이 다 통합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저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로 그것이 승화 발전된다면은 이거는 우리 국민교육에도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들이 공모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라키비움이라는 겁니다. 라키비움이 뭐냐면 라이브러리, 도서관적 기능도 가지고 아카이브 기능도 가지고 뮤지엄 기능도 가득한 중국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공업도시 중경시. 인구 약 2,900만 명으로 서울의 3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도시 중 한 곳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27년사를 마감한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 수립된 임시정부는 윤봉길 의사 의거 직후 일제의 보복을 피해 중국 내륙으로 이동. 1940년에는 충칭에 정착했는데요. 이곳은 1995년 복원되어 개관한 중국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으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 민족의 대표 기구였습니다. 1941년 11월에 제정된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그들이 수립하려던 국가와 정부의 모습을 담아두었는데요. 이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으로 계승되었고 오늘의 헌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임시정부는 한국 독립의 기반이고 뿌리이며 정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사용했던 부지. 당시 광복군 사령부는 이 건물 2층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복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중국 충칭을 방문해 중국 정부와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사업 체계에 합의했는데요.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리 독립투사들, 독립유공자들을 기리기 위한 공원이 하나 있는데 어딘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효창공원이요? 아, 잘 알고 계시네요. 네, 효창공원이 바로 그렇게 독립운동가들을 모신 곳인데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냥 근린공원 정도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숙명여대에서 가까운 공원, 그리고 또 축구 경기장이 있었던 곳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철역까지 있어서 알려지긴 했는데, 근데 더 고귀한 뜻은 우리가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귀국하셔서 독립유공자들의 유해를 처음으로 모신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국립묘지나 다름없는 곳이거든요.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도 모시려고 했는데 유해를 찾지 못해서 가묘만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정부가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해서 관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게 그 염원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대표적인 허파 중 하나인 효창공원. 1989년 사적 제330호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서울시 소유로 용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자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 7인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종래 씨는 이곳을 관리하며 시민들에게 역사 해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999년 7월 설립된 효창원 지리 선열 기념 사업회 회장인데요. 이봉창 의사 생가 복원,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국민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꾸준히 효창공원 성역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드디어 지난 8월 16일 정부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이곳을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꿀이 아닙니까? 1919년 3.1운동이라고 바로 한 달 후에 4월 8일 날 상해에 모여가지고 시도 대표들이 모이고 해외 대표가 모여서 의장을 뽑지 않습니까? 임시의장이죠. 의장을 뽑았는데 이동영 선생이 의장으로 뽑혀. 그래가지고 이틀 후 4월 10일 날은 그러면 새로 세우는 우리 나라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나라 이름을 정합니다. 대한민국을 하자. 대한민국 그때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1일 날은 또 헌법을 만들잖아요. 물론 임시정부 이게 헌법이지만은 헌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 이 나라 뿌리 시초가 바로 불 붙이다면 성냥을 불을 큰 바로 그 근본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을 하고 찾아나가야죠. 축구장 4배 정도 크기의 규모인 효창공원. 일제가 도심 공원으로 조성했지만 해방 이후 귀국한 백범 김구 선생이 애국 선열의 묘역을 마련하면서 독립운동가 묘역으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효창공원을 들어서면 정면에 처음 묘역을 조성한 324 묘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항일 투쟁을 하다 목숨을 바친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백정기 의사가 안치돼 있는데요. 현재 안중근 의사의 묘역은 중국에서 유해를 가져오지 못해 가묘로 설치돼 있습니다. 효창공원이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되면 여기저기 흩어진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역도 함께 모을 예정인데요. 또한 효창공원 내 독립유공자 묘역은 전부 국가에서 관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임종요인의 묘역. 임시정부 초대 의장을 지낸 이동영. 임시정부 국무장관으로 독립운동을 하다 중국에서 숨진 차이석.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맡았던 조송환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자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이루기 위해 항일 무장투쟁을 지속하며 독립투사들의 의거를 이끌었는데요. 그는 마지막까지 독립투사들과 임종요인들의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32년 12월 14일 날 이봉창 의사를 불러서 한인 애국단에 가입시키고 선서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그날 백범일치에 이렇게 수레하시고 계세요. 우리 둘은 선서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박았다. 이 씨의 낯빛에는 당연히 의연한 빛이 감돌았던지 이 씨가 내게 말한다. 나는 영원한 쾌락의 삶을 향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길이니 우리 양인이 기쁘리자 희열한 낯빛으로 사진을 박읍시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박았다. 그래서 유일하게 김구 선생께서 지금 미소 짓는 사진이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고 이봉창 의사 사진 입술을 위아래 입을 일부러 웃는 모습을 짓기 위해서 입술을 벌려서 웃이빨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람 웃을 적에 웃이빨까지 내놓고 웃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봉창 의사가 운이빨까지 내놓고 웃는 모습이 그래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효창공원에는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보관돼 있는 백범 기념관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백범과 독립운동을 위해 몸바친 선열들의 모습과 활동이 잘 전시돼 있는데요. 구한말에서 한국 전쟁 직전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 이야기를 사진과 기록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시민 관람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효창공원이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백범 기념관의 역사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인데요. 또한 대한민국 자주 독립을 위해 힘썼던 뿌리와 정신이 계승되어 나갈 것입니다. 혹시 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뭐 좀 보람차고 좀 값지셨겠어요, 그 소식이? 당연하지요. 흐뭇했죠. 쉽게 해서 나 혼자 한잔했습니다. 이름이 좋잖아요. 독립공원. 독립운동하셨던. 이게 이제 조성이 돼서 어떻게 좀 뭐 이용이라 할까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세요. 여기 이제 독립공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한국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평생에 3번은 다녀가야 할 뜻이요. 어려서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철이 들면서.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빠듯해. 대학 4년까지 안 나와도 3번만 다녀가면 정신이 기본을 여기서 잡을 수 있다. 난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볼수록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정말 우리 독립투사들의 목숨을 건 헌신적 투쟁과 또 그들을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순환을 받았던 많은 그 가족들과 또 후배들의 그 피눈물 나는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3.1 운동서부터 정말 많은 직접 민주주의의 힘들을 보여줬던 국민들입니다. 그 국민들, 독립유공자를 잘 모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뜻을 잘 모신다는 뜻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역사적 자긍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00년을 이어온 우리 국민들의 투쟁의 역사, 민족의 독립과 또 해방,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땅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의 행복을 듬뿍 누릴 수 있는 좋은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독립투사들과 유공자들을 잘 챙기고 그들의 뜻을 계승하는 좋은 정책들이 차근차근 더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주권시대의 정책 현장 속으로 오늘은 독립운동가들의 그 헌신과 뜻을 기리는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또다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하는 현장을 찾아가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국민주권시대 정책 현장 속으로는 국가와 정부가 우리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면서 좋은 정책을 펼쳐서 이게 나라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계속 찾아다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